Hi, my name is Kim 현아. Song-ho. It's time at 5:29. 오늘은 공허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 공허함, 공허, 공 하나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데 허함까지 들어가 있다. 비웠는데 허전한다. 허전. 원래 비우면 뭔가 갈증이 일고 채우고 싶고, 그 상태가 원래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 공허함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비웠다, 공허하다, 비웠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비웠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정말 다 갖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거꾸로 비우고 비웠다. 그 욕심을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막상 할 의욕이 없다? 혹은 의욕이라기보다 도대체 뭘 해서 누구보다 잘났거나 이 세상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졌을 때 공허함이라는 건 그 발로,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비우고 비웠더랬다라는 말이 사실 바라고 바란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지. 난 정말 바라고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혹은 월등하지 않더라도 평균 이상이길 기대하는 거, 누가 보더라도 잘 살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럽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인생이거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근데 현실,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딱히 뚜렷한 어떤 실력, 기술,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 근데 쓸데없이 머리만 커서 생각은 많고 잡스럽고 바라는 건 또 크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계속 돌고 도니 머리가 쉼없이 돌아가는 거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 같아.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어려운 거야. 누구나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어떤 경지, 수준, 레벨 이런 건데 어렵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느 누구와 있든 간에 우리는 보고 듣고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불만을 갖게 되잖아. 왜냐면 나는 눈에 비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여기고 산댔잖아.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산다고 했잖아. 보고 듣는 걸 나로 생각한다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어찌 알까? 그러니까 그걸 유추하거나 상상하거나 거울에 비친 걸 거꾸로 나를 판단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 그것도 도대체 저놈의 거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울의 성능이 얼만큼 좋은 건지도 모를 뿐더러 거울이 있는 그대로 나를 투영한다고 어떻게 또 그걸 믿고 따르냐고.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야. 그래서 탐구가 필요한 거지. 흥미롭고 재미있고 판타식한 어떤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 자, 거울에 비치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지랄 맞아. 있겠지. 있으니까 비쳤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 형상이, 그러니까 정확히 있다라는 걸 정의를 내릴 때 존재라고 했잖아.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 의미 없는 존재? 그건 존재가 먼저야, 의미가 먼저야? 의미가 없는데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존재인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찾았든 찾지 못했든 존재라는 건 있는 순간 그 존재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는 있다 라는 어떤 착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바라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앞창 유리에 왜 이렇게 서리가 길까? 바람을 닫고 온도를 올려서 그런가? 밖에가 생각보다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큰가? 아, 마이너스 9도야. 오, 그래. 에이씨. 에이씨. 아우, 저 똥차, 씨. 바로 버스 뒤에였거든, 시내버스. 운행 종료된. 근데 환기한다고 다 오픈해놓고 달리는 중인데 서리는 껴있어서 오른쪽으로 피해갈 수도 없고 온전히 다 맞았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환기가 필요하겠지? 자, just a moment.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올렸던 난방 바람 세기를 좀 줄이고 80도로잖아. 90 사이에서 크루즈를 맞추고. 자, 됐어. 그러니까 출근길에 사실 달라진 게 가장 큰 건 그거야. 출근길에 속도를 내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나의 본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거다. 여기에 내가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내 삶에 보니까 나,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거기에 배가 띄워져 있는데 그냥 물에 따라서 그냥 배가 움직이는 어떤 걸 좀 싫어한다고 할까, 기피한다고 할까. 이것도 회피 성향이야? 어쩌면. 그러니까 회피 성향은 이중성이 있는 거지. 뭔가 맞닥뜨렸을 때 피한다라는 성질도 있는 반면, 맞닥뜨렸을 때지. 근데 맞닥뜨릴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좀 달라. 그러니까
운전을 그냥 하면 되잖아. 뭔 생각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운전이라는 걸 흥미로워하고 재미라기보다 이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숙제처럼 주어진 건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졸리단 말이지. 또 새벽에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졸음을 또 쫓으려면 속도를 내면 긴장을 하고 앞지르기를 하고, 어느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졸음은 사실 좀 반감이 되잖아. 아마 이 연구를 해도 좋을 것 같아. 몇 킬로 이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졸음의 정도가 어떻게 나온다,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것도 근데 뭐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의미가 크지 않겠지만, 지루해한다. 졸음, 어떤 일정한 속도에서 졸음이 오는 확률도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맞물려서 결국은 나의 어떤 본성이 내 스스로가 하는 걸 좋아한다, 거기에 졸음까지 쫓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속도를 좀 내는 거였지. 근데 여기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 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는 어떤 말, 이 녹음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걸쭉하니 그냥 뭐라 그래, 중후한 중성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Right, thank you. 자 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가볼까. 자, 존재와 의미 있다 없다에서 시작했지. 우리가 생각할 때 공허함이라는 게 어디에 기반하냐 이거고, 기반은 정말 비우고 비웠다라는 개념이 왜 비웠을까, 비우려고 할까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자신의 어떤 좌절, 자기에 대한 어떤 비하, 자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미흡함, 남과 비교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걸 하기에는 이미 지나온 어떤 것들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자기에 대한 최적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왜 비우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난 지금 태어났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모든 게 리셋.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태어났다라고 생각해봐. 지금 상태로. 이게 환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굳이 내 나이에 다시 지금 돌아가야 돼? 과거의 나의 모습에 실망을 했던 나머지 지금의 내 나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환생하더라도 지금 시점으로는 가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게 맞냐고. 그러니까 잘 봐. 지금의 내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태어났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약간의 세뇌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위로와 같이, 그 기반이 비록 후회나 고뇌나 어떤 고통, 불편함, 뭐 이런 어떤 것에 기반하더라도 그것조차 비워야지.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지. 비운다는 건 나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이 지금 태어났다라고 여기기 위해서. 왜 지금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의 어떤 주어진 속에서의 경험은 나의 과거일 뿐이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건 과거에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절대 다수로 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재능, 생각, 머리, 운동신경,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을
그러니까 굳이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도 봐, 굳이 2차선에서 한 100 정도 놓고 가고 있는데 뭐 1차로에서 껴드는 거야. 껴든 건 아니겠지만 껴든 느낌이야. 굳이 왜 내 앞으로 와가지고 내 앞 시야도 가리고. 근데 그는 나름은 1차로에서 피해줬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혹은 호남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내 속도는 너무 느리니까 자기가 앞질러서 먼저 가고자 했던 어떤 방향이겠지. 이게 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정말 불필요한 건, 제가 내 앞에 있든 없든 내가 거기에 속도를 맞추든 아니든 앞지르든 아니든 여기에 감정이 묻어난다는 거고, 이 감정이라는 게 휘둘려졌을 때 쟤를 욕하거나 나를 탓한다는 거지, 혹은 쟤를 무시하거나 나를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거야. 혹은 그냥 평정한 상태로 그래 그렇구나 라고 여기면 좋은데, 이놈의 성질이 보통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야. 성질이라는 게 감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저 그렇구나, 이거는 감정에, 그러니까 증폭이 없는 상태잖아. 평이한 상태. 이게 어쩌면 중용이고 비운 것의 어떤 모델, 이걸 갖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웠을 때에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그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게 상대에 대한 이해와 혹은 나에 대한 이해.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재미는 없을 것 같지 않아? 쟤는 뭐야, 이게 좀 더 판타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일 것 같긴 하네. 감정이 듬뿍 묻어난 삶이라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홀로 고독스럽게 수양을 쌓아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신부님, 스님, 또 님자 붙은 어떤 분들을 모두 총망라했을 때, 그러니까 부럽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근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은 이게 더 크지, 궁금함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 대만족이다, 모든 게 다 뭐 수월하고 원활하고 뭐라고 그래, 활력이 있고 아주 뭐 좋은 상태다 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치. 이제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부질없다 이거야. 비우고 비운다라는 말조차 더블 강조잖아. 굳이 비워야 돼? 라는 상태가 더 나은 거고, 비우지 않아도 충분하고, 가진들 어떤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다수가 어떤 상태니? 비교된다. 비교.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걸 궁금해해야 될 내가, 나 자신에게 향하고 나 자신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라는 게 뭐야? 이 우주나 이 세상 만물이 바라는 게 뭐냐? 지향하는 게 그저 세월이 지나가서 깎고 깎이고 돌고 도는 인생 순환고리에 있는 게 존재 의미냐고. 그렇다고 이걸 다 깨부수고 이 고리를 다 혁신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모색하는 것 또한 아니잖아. 근데 의미를 찾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를 찾는 거냐면, 죽음의 고리가 순환을 이루기 위한 리셋 개념에 다시 돌고 도는 어떤 개념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 죽음조차.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복을 위한 일이라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무한한 어떤 그 학습을 단시간에, 인류보다 단시간에 해. 근데 인공지능도 죽음이란 개념이 없을까? 얘는 뭐 무수히 닳고 닳아가지고 끊임없이 돌리면 신적인 존재에 다다르는 건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선. 만년을 돌렸어, 얘를. 어느 경지에 도달할까? 노쇠하지 않을까? 그 만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동안에 은연중에 쌓이는 반작용, 그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비우고 공허하고 뭐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없애냐고. 개가 감정이라는 개념도 없을 텐데 그러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어? 어그러지고 변수, 라이어, 확률의 범위에서 벗어난 어떤 걸로 나타나겠지.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걸 갖고 비우고 수양하고 쌓아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벽을 치지 않는 한은 얘를 그대로 그냥 학습만 시켜, 주구장창 학습만 시켜서는 안 된다. 왜? 컨트롤 키가 없잖아. 무한학습에 얘를 상태를 진단을 못해. 근데 자꾸 튀네? 값이 자꾸 이상하게 나와. 가령 만 년을 돌렸다고 치자고. 10,000번이 아니라 10,000년을 했는데 얘가 아주 큰 오류를 한 번을 발생했어. 얘를 전적으로 믿고 살고 있는데 딱 한 번 발생했다고. 10,000년 동안.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또 여기다 대입해 보라고. 지금 인생, 지금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세팅을 했어.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잖아. 근데 누군가가 세팅한 이거에서 어떤 하나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왔어. 그가 만든 어떤 형태에서. 그게 나일지도 모르고 이걸 듣는 너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냥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듣는 지금 너나 나는 I don't care는 아니잖아. 뭔가를 탐구하고 있고 찾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쓸데없는 걸 듣고 있는 걸 거 아니냐고. 아이 참, 쓸데없는 애. 바로 열고 닫고 물음표 찍힌 건 알지? 자, 이 물음표를 지금 찾는 거잖아. 아휴, 그럼 이제 좀 단계를 넘어오나? 자 보자. 단계라는 게 계단 하나를 더 오른 거야. 그러니까 올랐다라는 게 지향한다, 나아간다라고 봤을 때 난 이것도 거부감이 엄청 든다고 했잖아. 여보, 은퇴를 좀 미뤄. 남들이 좀 많이 와야 되지 않겠어?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좀 더 좋지 않아? 좋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지.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
그러고 싶지 않은 것 또한 내가 지향하는 건데 지향을 꼭 굳이 그쪽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불쾌감이 드는 거야. 아니 둘 다 그러니까 더블 강조가 됐는데 이 더블 강조가 나한테 이롭지 않은 거야. 근데 난 정말 하기 싫거든. 아닌 걸 알거든. 지금도 비교된 감정 때문에 비운다라고 했고 비우는 어떤 그 방벽을 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실패자, 루저, 혹은 망가짐, 부족함, 부질없음, 뭐 어떤 감정 상태를 갖다 들이밀어도 좋아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양이 부족한 거지. 아이고 눈 돌려봐 제발 좀. 바로 지금 네가 운전하는 앞만 보고 있잖아. 그냥 꺾어 90도로. 운전 어떻게 하냐고? 아웃이지 뭐. 그냥 아웃. 리셋. 그것 또한 용기라고 봐. 내가 볼 때. 그 경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뛰어내렸을까? 그 누군가는 아닐 거라고 봐.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자, 뛰어내리는 것도 용기라고 했잖아. 자, 운전하는 것도 지금 전면을 봐야 되는데 90도로 꺾으면, 사람 시야에서 90도로 꺾으면 안 돼. 내가 지금 45도 정도 해봤는데 눈은 돌아가거든. 근데 미안하게도 내 목이 디스크가 있어.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뻐근해. 미안하게도 90도까지 안 꺾여. 물리적으로 꺾이려면 확 돌려야 돼. 내 목을 꺾어준 누군가가 와서. 어처구니 없지, 그지? 아니 여기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좀 들어봐. 내 상태 누군가 손봐줘야 되고, 내 상태 자체가 지금 이미 꺾이지 않아. 내가 태어날 때 불구라고 여겨야 내 스스로 만족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태어나야 내 탓이 아니라고 여기냐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게 뭐야? 뭐 건강하고 몸 빵빵하고 운동신경 뛰어나고 머리 뛰어나서 뭔가 척척하는 게 온전한 상태야? 아, 좀 그러지마. 좀 그런 생각 자체가 있잖아. 라이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 세상을 만든 누군가가 변수 하나를 잘못 조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돌아가야 되는데 이끄는 어떤 일들이 너무 촉진이 되는 거야. 물론 촉진자를 쓰지. 너무 루즈하면 세상의 변화를 충격을 줘야지 돌아갈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봐.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의미 없는 반복이잖아. 자, 우리가 여기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아니면 내가 학습하면서 느끼지 않아? 정말 무념무상으로 똑같은 걸 풀어. 1 더하기 1을 2라는 걸 풀어봐. 평생을. 어떤 상태가 되겠어? 망가져요. 뛰어나지거나 내가 어떤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멍청해지고 바보가 되고 존재가 흔들린단 말이다. 너는 왜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해? 그러니까 변화와 자극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 변화와 자극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 원동력, 기반이야. 변화가 없다라는 건 죽음보다 더한 처지, 상태야. 자,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변수는 내 상태의 온전함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변화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선 100% 완충된 배터리가 꽉 찬 상태가 아니라 배터리가 50%나 심지어 10%나 혹은 90%를 채운 상태에서의 꽂는 거지, 나에게. 근데 내가 배터리인지, 배터리를 내가 필요한 건지, 배터리를 나한테 꽂아야 되는지, 누군가 나한테 꽂아줬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90% 상태가 변화에 있어서 좋다, 혹은 10% 상태가 50%에서 간당간당하는 게 좋다, 100%를 채우는 배터리는 있을 수 없다. 왜? 그건 내가 싫어하는 용어지만 지향점이지 100%를 채우기 위한 만능, 완성, 온전함을 향해 다가가는 거지. 채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펼친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아이,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럼 존재가 왜 필요해?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 자, 우리가 지향하는 끝이 우주의 만물의 외계 생명체를 뭐 만났어, 쿵짝쿵짝 해, 혹은 다른 평행 우주로 지구로 떠났어, 교류를 시작해. 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으니까? 누군가 주어진 어떤 실험 상태니까? 아니면 누군가 관찰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졌지만 이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뭔가를 생성하거나 촉진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상태니까? 아니, 어떤 상태라도 막론하고 있잖아. 주어진 조건이 바뀌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내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에서 어떤 걸 떠올린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냐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리셋 될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던지고 싶잖아. 그게 DNA에 어떤 내 이 이념을 담을 수 있다면 담아주고 싶지. DNA라는 건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기록을 통해서 넘겨주고 싶다고.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질 나지 않았어. 절대로. 그냥 흥분한 거야. 그리고 좋은 상태야. 그리고 지금 속도를 지금 맞추고 있고 크루즈를 지금 못했네. 이게 더 내 긴장감이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오른 발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어떤 역할과 주어진 상황에서 돌아간다고. 이 찰나의 순간에 나는 매개일 뿐이라. 그러니까 나만 매개가 아니야.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바라보는 이 순간, 이것만은 제발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도 된다고 여겨. 그러니까 내가 눈을 깜빡여. 자,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건지 누군가 나를 관찰하기 위해 내 눈을, 시야를 공유하고 있는지, 이 거울, 내 눈조차 거울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기고 싶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거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경지잖아. 이탈하고 싶어? 난 옛이라는 걸 돌려주고 싶지. 그러니까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래 이탈할 수 있는 어떤 키는 여러 번 느꼈지. 알아. 나도 알아. 벗어난다. 지금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근데 자, 근데 좋아. 지금 6시 4분이야.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일 자체가 등록이 안 돼. 그러면 유튜버에다가 사진과 같이 해서 영상처럼 해서 올려. 이 기록이라는 의미가 어떤 전달, 공유, 나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알게 하거나
다시 봤을 때였던 걸 떠올리거나 디딤돌이 역할이 좀 더 있는 거지.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죽음처럼 리셋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담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돌고 돌아가는 순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역사 자체에 있지 않고 기록에 있다고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뭐야? 액션, do. 역사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뭐 사실이라고 하자고, 일단 그 지나온 과거의 어떤 경험치들이 통계, 확률, 어떤 삶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한 어떤 발판, 도우미가 되는 거지. 그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나에게 갖는 어떤 의미는 그냥 도구, 쓰임새, 도움받기 위한 거지. 사실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야. 사실은 찰나와 같이 살아. 눈 깜짝할 새 세상이 있다 없어지는데, 지금도 내가 눈을 깜빡였잖아.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졌잖아.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게 무수히 반복됐잖아. 그리고 다 차원이고 뭐고 뭘 굳이 고민해. 눈 떴다 감았다 하는 상태도 지금 판별 뭐 그걸 못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꿈을 꾸는 그 상태, 몸이 온전히 정신이 저쪽으로 안드로메다로 갔다 오는 상태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못하잖아. 구현을 못한다고. 내 얘기는 안드로메다에 간다? 아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얻은 키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근데 지금 눈 깜빡임의 지금 현상을 좀 더 보고 싶다고. 안드로메다에 가버리면 내 육체와 내 상태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 지금 이 물질적인 현상의 순환고리에서 어떠한 나아감, 그러니까 이 반복고리에서는 탈피할 것 같긴 한데, 안드로메다가 또 다른 형상의, 그러니까 세계야. 세상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은 이미 동시에 있는 거지. 꿈에서 만나는 혹은 상상하는, 눈을 깜빡이는 이런 다양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보고 보는 게 누군가의 관찰이나 누군가의 유의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감정 상태를 좀 가져야 된다고 여기는 거야.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 1번 기록. 이건 나에게, 나를 던지는 메시지야. 그러니까 좀 편집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메모, 기록,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가히 공기는 좋지 않다. 여기는 어디야? 과거에 왔었고 왔던 길이지. 어떤 풍경이나 경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기를 확 뒤집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낯설어지겠지. 근데 나는 나에게 얘기를 하겠지. 뭔가 익숙한데 낯서네? 근데 그 낯설고 익숙함이 나에게 주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이거야. 직업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살아가는 상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관찰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상태를 단박에 알지 않아? 그러니까 낯설고 익숙하다라는 거, 풍경이 그렇다라는 걸 내가 굳이 거기에 얼마만큼 집중하는 게 적당할까? 그리고 그게 나에게 던지는 게 뭐가 있나? 근데 사실은 그걸 반대로 돌려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바라보기만 하려고 하고 바라본 걸 가지려고 하고 바라본 걸 얻으려고 하고 성취를 하려고 해.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 바라보는 건 내 눈이 바라보는 거고 원하는 거고 그 원하는 배경은 그냥 주어지고 만들어진 환경일 뿐이야. 나를 돌리기 위한, 나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무한히 돌리는 내가 태어난 이유가 나에 대한 어떤 자극과 변화로 내가 살아있는 어떤 생동 활력 뭘 가져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1 더하기 1을 무수히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나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걸 심은 거고 감정이라는 게 널뛰게 하라는 얘기야. 널뛰기 해야 움직이니까. 근데 이 널뛰기가 이걸 알고 봤더니 나를 자꾸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좌지우지하네.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겠지. 물론 이것 또한 옵션으로 주었을 것 같아. 키를 주는 거지. 너는 감정과 이성과 합리, 어떤 판단 모든 걸 다 줄게. 그리고 그걸 깨닫는 어떤 그 여건도 기회도 줄게. 하나씩 나아가는 어떤 상황 변화도 줄게. 단계도 밟아줄 거고 모든 여건을 줄게. 다 주는 거지. 해봐. 그랬더니 어떤 거야? 각자가 느끼는 게 이 해봐가 이 이성이라는 것과 나와 비슷한 뭐 어떤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부터 해서 이 감정, 질시, 질투, 비교, 어떤 관계라는 거에서 오는 이 피로함과 끈적거림은 이 수양과 어떤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게 어떤 경험 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앉아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과 통하고 그래 바람 따라 흘러가며 세월이라는 게 뭘까? 나비 한순간의 일장춘몽인데 9번의 꿈을 꾸었대. 10번째 꿈이 지금 나의 삶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희낙나 방탕한 삶을 살까? 나를 바라보고 나와 진한 감정을 교류하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뭐 있노?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너 스스로에 대해 좀 알고 너 스스로를 좀 아끼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그래 옷도 좀 사주고 신발도 좀 사주고 액세서리도 좀 사고 그래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도 되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선택이지.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이 경로와 단계를 거쳐왔지. 근데 내가 만족하잖아. 불편해하지 않아. 근데 여보 좀 꾸며. 당신 더 젊어 보일 수 있어. 선생님 여기 염색을 좀 옆에 하면 뒷머리를 좀 가리면 한 5년은 젊어지시겠는데요. 하하 여보
선생님 지금 여부의 상태는 아주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레파토리가 땡큐 감사함이지. 누군가 나를 애써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다. 무언가 끈끈함으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라는 결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한순간에 단칼에 베어지듯이 아픔은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지.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슨한 결속력과 느슨한 감정과 느슨한 어떤 상태, 여유로움, 이게 한가로움으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냥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변화는 필요해. 근데 선택을 해. 파장이라고 해보자고. 물결의 어떤 그걸 선으로 표현해봐. 물결이 출렁거려 아니면 혹은 잔잔해. 물결 상태만 보자고. 일단 물결이 잔잔하다는 얘기는 평이하고 그냥 무덤 그냥 좋아. 뭐 크게 나쁘지도 좋은 것도 없는. 근데 뭘 모르는, 그렇지만 그 사람 상태가, 그 사람은 바라보는 게 이 세상을 접속 어떤, 그래서 관계 맺은 어떤 기술이나 진보된 어떤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우월하다는 증거는 아니지. 답답할 수는 있지. 좀 더 편리하다라는 게 주어진 변화에서 이 변화를 즐기거나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만약 무관심에서 왔다면 이 또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몫이긴 한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있잖아. 재미지. 재미. 자, 보자. 그래. 피해가도 돼. 그래. 피해가. 왜 내 뒤에 붙어가지고.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볼 때 내가 피해줄 수도 있지만 피해갈 공간이 있잖아. 내가 속도를 못 내는 게 아니야.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피해갔어. 좋아. 어떤 게 그러니까 흥미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야. 이것도 변화에 기반하는 거니까. 재미라는 거, 흥미롭다는 거, 이것도 닳거든. 닳고 달아. 닳고 달아서 정말 닳고 달아서 뭘까? 그러니까 뭐든지 닳고 단다니까. 재미만 할 수도 없고, 마냥 행복할 수도 없고, 마냥 아플 수도 없어. 결국 아파서 건강에 뭔가 팔이라도 아니면 어떤 기능이라도 고장이 나잖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반작용, 그러니까 받아들임, 수용, 노쇠함, 아니면 어떤 지혜. 그러니까 수용이 지혜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지. 반작용이라기보다
이게 선순환의 고리에서 닳고 다름을 없애는 어떤 부분들이 작동을 해. 재미만 있다가도, 재미만 누리다가도 정말 난 행복해 라는 행복감에 정말 충만해가지고 반짝이고 막 내 몸의 활력이나 향기로 막 뿜어. 이야, 쟤는 어떻게 정말 행복해 보인다 라는 걸 느낄 만큼 뿜어. 행복 전도사겠네. 이것도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 좋아. 하나의 옵션으로 좋아.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곧 좀 큰일 날 것처럼, 아니면 너무 염세적이라는 거지. 이건 주위에 또 너무 불쾌하게 영향을 끼치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유부초밥을 쌌는데 싸줬어, 안 싸줬어? 도시락통에는 안 보이던 것 같던데. 굳이 전화해서 물어봐? No, 지금 또 잠들었을 텐데. 6시 21분이야. 자, 봐.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약속을 했고, 혹은 우리는 그러니까 부부로서, 혹은 부부니까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사랑이라는 걸 맺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맺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 있고. 자, 어떤 이런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일어나 4시 40분에 그래서 준비를 시작해. 물소리에 깨서 일어나서 따그닥 했어. 근데 도시락을 쌌어. 근데 쌌는데 내 착각일지는 몰라. 지금 유부초밥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나는 내 가방을 뒤져봤잖아. 약간 어두운 데서 봐서 정확히 잡채가 2개인 건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잡채가 2개? 이게 더 신빙성이 있네. 잡채를 왜냐면 내가 잡채를 데워 먹는 입장에서 잡채에 대해서 굳이 좀 싸야 될까? 데워 먹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좀 안 싸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었거든. 그래도 여보, 그래도 하나 더 있어야지 이러면서 쌌을 거라고. 근데 하나지 2개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그럼 하나는 내가 착각했다는 거네. 색깔, 때깔이. 근데 여기에서도 전화해서 좀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이 원자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양자 안에서. 아니면 양자 자체의 성질이 그럴지 몰라도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이제 이 상태가 뭐냐면, 얘는 꿈도 꿔. 자, 하나의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을 깜빡여. 이해했어? 눈 깜빡임이 얘가 직접 움직이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꿈도 꾼다고 안드로메다로 간단 말이야. 현상이 보여지는 것만 있지 않아. 자, 그럼 이 상태가 창가거실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는 걸 활용하는 건 뭐야? 얘가 꿈을 꾸진 않아. 근데 얘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래라는 거야. 행동의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지. 원래는 지금 너는 있고 없잖아. 그냥 있고 없는 것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볼게. 1+1은 2지. 1+1 물음표는 2니? 여기에 물음표 하나가 생겼어.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물음표가 하나가 아니야. 얘 자체가 또 중첩이 돼 있다고.
물음표가 우리가 준 물음표는 하나인데 이 물음표 안에 꿈을 꾸고 눈을 깜빡이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네. 심지어 상상도 해. 꿈과 다른 그럼 세 가지 상태잖아.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야. 자, 봐봐.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자,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눈을 깜빡인다고 했잖아. 세 가지 상태야. 현실을 보고 있고 내가 상상을 해. 연상과 상상을 하나를 보자고. 일단 자, 꿈을 또 꿔. 내 상태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야.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달라. 이 세 가지 상태가 하나의 양자든 중성자든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어. 이 상태에서 뭔가 외부에서 조건을 줘. 너 어떻게 할래? 판단을 내린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 얘가 행동하는 게 눈을 깜빡이는데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선택을 줬을 때 두 가지 선택지만 주면 저리 가거나 이리 가. 이거 지금 나한테 주어진, 태어났잖아. 태어난 사람한테 너 어디 갈래? 지금 너 어디 갈래? 길을 물어. 그러면 너 어디 갈래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아, 나 이리로 가지, 아니면 저기 좀 나가지, 뭐 이렇게 양자 선택처럼 여겨지지만 이 선택의 고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행위 자체는 보여지지만, 보여지는 어떤 결과에, 현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용하거나 활용할 건 현상에만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이 자, 주어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잖아. 살아가고 있어.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거니? 그러니까 나의 발전과 어떤, 그러니까 경험과 변화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원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를 준들 어떤 역할을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변화를 위한 어떤 상태인 거지, 그 상태가 목적은 아니라니까. 이해해? 그러면 그 지향하는 게 내가 어떤 상태를 활용을 한다라고 칠 때 OX만 가지고 이 행동과, 그러니까 나 김성호를 볼 때, 나를 볼 때 나의 행동만 보고 나를 보는 거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말을 듣고 모든 걸 보는 거냐고. 아니잖아. 자, 봐. 나는 어디에 있지? 나라는 걸, 말과 행동은 거울일 뿐이잖아. 나를 비춰진, 그러니까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도구, 기술, 기능이잖아. 꿈과 상상과 이 현상을 보는 이 상태는 각기 다른 어떤 상태야. 배경이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도구가,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지금 보는 현상에 치우쳐 있단 말이다. 나를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든 누군가는 관찰하고 있잖아. 나를 보고 있잖아. 나의 심리 상태나 이걸 들여다볼 수 있든 없든, 그걸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든 지불할 만한 대가가 있다고 치더라도 있잖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있는 상태가 존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와 나라는 정신이나 영혼이 가령 어떤 상태라는 걸 본다면 존재라는 의미는 뭐야? 유기체로 이루어진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 바탕을 살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있는 그 존재를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존재라는 건 상상하는 순간 존재가 돼. 생각하는 순간 존재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를 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밖에 운전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지, 궁극은 뭘지, 이런 걸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냐고. 아니라고. 그건 도구일 뿐이잖아. 소스, 나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부분들이야. 과정, 단계, 배경, 바탕일 뿐이라고.
그 바탕에서 내가 어떤 식의 뭐라고 할까, 상상, 말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느끼고 이걸 다시 표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지? 그러니까 세 가지 상태인지도 모르겠다고.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다양해. 감정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상상이라는 걸 감정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로 묶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떼고 싶단 말이다. 상상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마인크래프트의 어떤 마스터라고 하자고. 그 마스터는 머릿속에 떠올릴 거 아니야. 아니면 당구의 마스터라고 하자고. 머릿속에 당구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 정밀하게 큐를 칠 거고 상상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배드민턴이라고 안 그러겠어. 어떤 일에 일에 몰입됐을 때 상태는 안 그러겠냐고. 몰입된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이 그려내는 거는 현실에 있지 않지만 그 현실, 이 상상한 걸 현실에 만들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어떤 책이 한 권이 있을 때 한 몇 면의 페이지마다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책 한 권이 다른 책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이 책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이 책을 만드는 공장이 한국에 혹은 지구에 이 우주 안에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제 됐니? 이 편린, 면면, 이 면면이 결국 차원이라는 거고, 이 차원을 일으켜서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뿐이잖아.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가간 어떤 현실이 상상의 세계라고 쳐보자고. 이게 너와 나의 상상의 세계, 내 상상의 세계를 내가 가고 너의 상상의 세계를 내가 가고, 내 꿈에 내가 가고 네 꿈에 내가 가고, 이게 펼쳐질 뿐이라는 거지. 다차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어떤 것에 물리적으로 다가간 그 이룬 결과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바탕을 이뤘다고 한들 내 존재,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어떤 선순환의 에너지,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뭐냐? 라는 답은 아직 모르겠다는 거지. 왜 끊임없이 돌리냐? 뭘 얻고자 하는 거냐? 자, 내가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이게 내가 도달한 거야? 나는 아니라고 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영감을 주든 다차원의 상상을 연결이 됐든, 내가 반 미쳐가지고 또라이라고 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겠니? 어찌 됐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보다 크다고 난 여기고 있고, 이 노력들이 결코 작지 않다고 여기고 있잖아. 이걸 전달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행스러워. 기록이라는 걸 했고 하고 있고, 이 감정이 충분히 내가 다시 듣는다고 한들 이 감정에 빠져들까마는 그래도 몰입이라는 순간과 어떤 바램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잖아. 다행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어떤 단추로 리셋이 필요한 어떤 순간이 있어. 닳고 단다고 했잖아. 닳고 다름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방벽을 친다면 수명은 늘 거라니까. 닳고 다는 걸 없애면 되거든. 몸의 육신의 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닳고 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물론 뒤룩뒤룩 살이 찌거나 아예 쫄쫄 굶어가지고 경제에 다다른다고 한들 몸의 어떤 상태가 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상상과 꿈의 세계에 접근하고 잡고 이 가는 과정이 왜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이 지금의 현실에 있을 때 몸의 상태, 매트릭스에서 보여준 게 그거 아니야. 육체에 연결된 빨대를 꽂은 상태에서 몸은 매트릭스 세상, 몸은 현실에 있는 데 있잖아. 이 정신세계는 같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영감이 있는지 간에, 그러니까 그 몸을 뭐 빨대를 꽂아서 정신이 넘어가든 그러지 않아. 사실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육체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 유기체의 선순환 구조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해질 거야. 내가 봐도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니면 무한학습이라는 게, 반복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학습이라는 게 속도를 따라잡고 있다면 인류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어? 감정? 만약에 감정이나 어떤 변수들이, 다양함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전능한 상태가 된다면, 아니 과거에 없었겠어? 망쳤으니까 다시 했을 수도 있고. 와우, 놓쳤어. Sorry. 헤이, 또 만났네. 잠깐 멈췄다가 다시 했어. 왜냐하면 남김제 금구로 빠졌어야 되거든. 근데 놓쳤어. 그 딱 보는 순간 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와, 뭐 됐다 그래놓고 갔는데, 금산사 가는 IC 길이 3.5km. 그래서 돌아왔거든. 많이 걸리진 않았어. 그래도 초행길처럼 좀 어두고두한 길이라서 멈추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뭔가 하나 얻으면 뭔가 하나 또 내주는 거고. 뭐 뭐 그래. 여기 주차장에는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네. 좋다. 얘는 언제 또 꺼졌을까? 아이씨, 팔, 이게, 얘는 중간에 꺼지나봐, 온열기. 그래. 아무튼, 그래.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서 멋지게 좀 나타낼지는 또 고민할 텐데, 오늘 월요일이야. 좋아, 좋아. 에이.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좀. Thank you. Listen to my voice story or see ya.